저평가 가치주들 관련해서 브리핑을 드릴 건데 가장 중요한 건 현재 PBR 관련주들이 어디까지 PBR이 어디까지 조정이 됐느냐 그리고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것이냐. 그러니까 PBR 기준이죠. PBR.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PBR이라는 거는 현재 자산 대비 주가 현황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살펴볼 건데 아까 정리를 다 해놨거든요. 자, 보시면 제가 1월 19일 날 여러분들한테 PBR 관련주들을 이제 보여드리면서 자, 어떻게 잠시만요. 어디 있어? 자, 제가 이렇게 보여드렸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19일날 여기서 종목을 빼가지고 이 중에서 한화랑 한국전력과 한화를 골랐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SK까지 편입을 시켰죠. 그래서 저는 현재 한국전력 그리고 SK, 한화 이렇게 지금 관심 종목으로 두고 보고 있는데 어찌됐든 간 지금 이 세 종목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저희가 19일날 매매한다고 이제 관심 종목으로 뒀을 때 PBR이 한국전력 같은 경우 0.29였고요. SK 같은 경우 0.39였어요. 하나 같은 경우는 0.33이었는데 이게 어떻게 변화했어요? 지금 최근에 올라가지고 하나 같은 경우는 PBR이 0.43이고요. SK 같은 경우는 0.49,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0.32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중요한 게 정부에서 PBR의 목표값, 그러니까 PBR이 가치평가를 제대로 받는다고 하면, 그러니까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의 자산 대비 제대로 된 평가를 이루려고 하면 최소 1이죠. 1이 돼야 됩니다. 그럼 PBR이 지금 0.43이니까 못해도 2배는 가는 거예요. 한화가. SK도 0.49니까 못해도 2배는 가는 거고요. 한국전력 같은 경우 0.32잖아요. 오늘 기준으로. 0.32니까 못해도 3배는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주가를 보면 예, 영웅님 안녕하세요. 자, 주가를 보면 지금 많이 올랐다. SK 많이 올랐다 할 수 있는데 사실 20만원 어디 갔어? SK는 이 고점을 뚫어야 돼요. 지금 193,200원이니까 193,200원에 2배면 얼마입니까? 2배면 얼마예요? 386,400원이죠. 이 고가를 뚫어야 돼요. SK 같은 경우는. 여기를 뚫어야 됩니다. 아예 52주 신고가가 아니라 한 번도 보지 못한 가격권으로 돌입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산 대비해서는. 그만큼 평가가 안 되어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한화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서 3450원이니까 2배 오른다고 하면 얼마예요? 69,000원이죠. 최소 여기까지는 가야 돼. 최소. PBI 기준으로. 그럼 한국전력을 볼까요? 한국전력을 보면 22,000원이에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최소 몇 배 가야 된다고 했어요? 3배 가야 돼. 최소. 여기까지 가야 돼. 최소 4만원, 6만원을 가야 돼. PBR 기준으로 보면. 자, 그런데 제가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전력이 저력을 보여주지 않을까, 한국전력 싶은데 이유가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한국전력을 보게 되면 최근에 주가가 계속 눌려왔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실적 때문이죠.
실적. 이 실적은 이제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이슈 때문에 실적이 안 좋았었는데, 뭐 이제 언론에서는 계속 얘기하는 게 임직원들이 뭐 돈을 많이 가져왔다, 인센티브를 많이 받아갔다, 막 이런 얘기가 있지만, 크게는 인센티브 가지고 실적이 흔들릴 정도로 가져가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실적이 안 좋은데, 영업이 안 좋은데도 인센티브를 많이 가져가서 욕을 먹는 건데, 사실은 그건 임직원 이슈가 아니라 정치적 이슈죠. 정치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문재인 정권에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투자하면서 전기 생산비가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거는 문재인 정권을 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게, 글로벌 정부가 다 똑같았습니다. 탄소 배출권에 대한 압박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부분도 존재해요. 그래서 정치색은 넣을 필요가 없고, 그냥 팩트만 보고 판단하면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올라가면서 생산비가 올라갔고요. 이것 때문에 이윤이, 마진이 당연히 손실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거기다가 원전을 축소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여기서는 이제 정치적인 부분이 들어갈 수가 있죠. 근데 하지만 넣지는 않을 거예요. 문제는 이제 신재생에너지를 올리면서 원전을 죽여버렸다는 것에 있어요. 이게 문제인데, 신재생에너지는 생산비가 높아요. 원전은 생산비가 낮은데, 이거를 없애면서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파이를 키웠기 때문에 당연히 이유는 더 크게 하락한 겁니다. 그러니까 고정비가 엄청나게 올라간 거예요. 생산비가. 그런데 지금 다시 신재생에너지에서 웨이드님 안녕하세요. 어디로 가고 있어요? 원전으로 가고 있어요. 물론 원전이라는 게 지속적인 엄청난 확장성을 당장 보여줄 수는 없는데, 여기다가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전기료 인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기료 인상만 돼도, 그러니까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줄면서 원전 비율이 오르고 있고요. 원전 비율이 오르면서 전기료 인상이 되면 여기까지만 해도 수익성이 개선돼요. 그럼 한전 같은 경우는 수익성만 개선돼도 뭐 엄청난 이득을 뭐 요할 수 있는 기업은 아니지만, 수익성만 개선돼도 악재는 사라지는 거예요. 악재는 사라진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원자재 가격이 계속해서 하락했어요. 원자재 가격이 계속 올랐다가 하락했죠. 지금 이제 2차전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잖아요. 2차전지도 제가 보여드렸지만 리튬 가격이 고점을 찍고 내려왔어요. 그런데 이때 이 리튬 가격이 비쌌을 때 만들어둔 생산비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현재 재고 가격이 높게 평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만든 재고, 이때 만든 재고, 이때 만든 재고, 이때 만든 재고, 이때 만든 재고 전부 다 현재 리튬 가격 기준으로 평가를 받기 때문에 재고 자산에 대한 평가가 줄어드는 거죠. 그런 것처럼 원자재 가격이 전기료의 가격도, 전기료를 생산하는 생산 비용도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원자재 가격이 많이 줄어들었으니까 실적적인 부분에서 앞으로 엄청난 악재적인 요소로 돌변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고로 PBR 관련 이슈만 본다고 하면 한국전력이 나쁘지 않다라고 봐요. 다만 한국전력은 뭐가 심해요? 악성 매물이 많습니다. 숨죽이고 보유하고 오랫동안 가지고 온 개인이 많다는 소리예요. 그 단점이 있죠. 그래서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강한 상승 랠리를 못 보여주는 상황인 거고, 그래도 최근에 많이 올라왔는데 한국전력은 워낙 느려요. 다만 2016년도 고점 찍고 나서부터 어떻게 됐어요? 1, 2, 3, 4, 5, 6, 7, 8 8년 연속 음봉이에요. 8년 연속 음봉입니다. 올해는 당연히 양봉 떠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연봉이거든요. 연봉인데 8년 연속 음봉이에요. 그러면 올해 양봉 또 기술적 반등, 연봉 기준으로 기술적 반등만 해도 2년 내리 상승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탄탄하고 안정적으로 볼 수 있는 기업이 바로 한국전력이다라고 보는 거고, 거기다가 연기금의 매수가 계속 들어오면
한전은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제 저 PBR 관련주를 중기적 관점에서 장기적 관점에서 매수를 하겠다고 하면 한전을 모을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신 분들 8 입력 주십시오. 재현님 한전 다니세요 혹시? 자, 그래서 PBR 관련주에서 아직까지도 2배 가까운 상승 동력원이 남아있다 라고 보는데, 이거는 단순 계산이고요. 단순 계산. 단순 계산이고요. 시장 상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변화가 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또 조심을 해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이제 가치주가 오르면 다 죽나요? 라는 얘기를 왜 써놨냐면, 이거는 수급적인 부분 때문에 그래요. 수급.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돈이 갈 수 있는 곳이 많이 없다. 그러니까 외인이나 기관들이 돈을 넣고 쉴 곳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급 쏠림 현상이 가치주에 가고 있는데, 이 가치주가 수급 쏠림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당연히 돈이라는 게 한정적이니까, 제한적이니까 돈이 일로 옮기게 되면 다른 종목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어느 정도 조정을 보이고 나서 이 돈이 다시 확장을 가야 되는데, 현재 그럴 만한 업종이 보이지 않습니다. 상당히 불안하고 뒤숭숭한 상황이에요. 근데 다만 뭐 다 죽진 않아요. 죽을 수는 없어요. 다만 조금 힘들 수는 있다 라고 보여집니다. 한전 아니면